안녕하세요. 화요일 뉴스톡토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에서 기존 발표보다 양적 완화 정책을 빨리 거둬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의 물가 급등이 생각처럼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우려도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네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8, 9월 고용지표가 잘 나올 경우 연준이 조속한 자산 매입 축소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스틱 총재는 9일 한 웨비나 행사 후 지난달 94만 3천 개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최근 노동부 발표를 언급하면서 이런 증가세가 한두 달 더 지속될 수 있다면 목표를 향한 상당한 진전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경우 새로운 정책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준은 장기 평균 2%의 물가 상승률과 최대 고용이라는 두 가지 목표치를 향하고 있는데요. 상당한 추가 진전을 달성해야 월 1,200억 달러 규모의 국채 및 주택 저당 증권 매입과 제로금리 유지 등 초완화적 통화 정책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스틱 총재는 최근 높은 물가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고용지표가 현 추세 이상의 회복세를 보인다면 통화정책 변경을 위한 전제 조건을 만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테이퍼링 시작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12월 기간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고용지표가 7월과 비슷하거나 더 잘 나온다면 앞서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투표권을 가진 보스틱 총재는 내년 말 금리 인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해 연준 내 매파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이런 가운데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도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연준이 가을에 테이퍼링을 시작할 것이라고 9월 중 발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로젠그렌 총재는 지난 두 달과 같은 고용 실적이 계속된다면 9월 회의까지 상당한 추가 진전이라는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또 올해 가을 테이퍼링을 시작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산 매입을 계속할 경우 주로 물가에서 반응이 일어나고 고용에는 큰 반응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젠그렌 총재는 자산 매입이 고용 증진에서 원하는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연준의 양적 완화가 물가만 올리고 고용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제롬 파월 의장과 레이얼 브레이너드 이사 등 연준 최고위층 인사들은 여전히 통화 완화 유지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상 초유의 천문학적 부양 자금이 시장에 풀리는 가운데 물가 급등에 대한 대책이 빨리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어 연준위의 대처법에 대한 향방을 전 세계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면 초과에 몰린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마침내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10일 브리핑을 통해 나는 뉴욕을 사랑하고 뉴욕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다며 업무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퇴 시점은 14일 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발표는 쿠오모 주지사가 전 현직 보좌관을 추행했다는 뉴욕주 검찰의 발표 후 일주일 만에 이뤄졌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한 민주당 모든 정치인들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아왔습니다. 사퇴하지 않더라도 뉴욕주 의회는 9월 중 초당적으로 탄핵안을 가결해 쿠오모를 끌어내리겠다는 계획을 세워둔 상태로 정치적 생명은 이미 끝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브리핑에서도 쿠오모 주지사는 불미한 일은 없었고 뉴욕주 검찰이 정치적 의도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다만 그는 피해를 공개한 직원들에 대해 너무 가깝게 생각했다, 불쾌한 마음이 들게 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쿠오모는 각종 형사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혐의를 입증할 경우 사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혐의에 대한 인정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9월 초 개강하는 미국 주요 대학들이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대학들이 가짜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는 학생들이 늘어나 곤경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고등교육신문에 따르면 675개 대학이 전체 직원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개강을 앞두고 학생들에게 백신 접종 증명서 사진을 교내 포털에 올리도록 요구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학생들이 제출하는 백신 접종 증명서의 진위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인터넷에는 개강을 앞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짜 접종 증명서 판매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한 인스타그램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증명서가 한 장에 $25에 판매되고 있었으며 한 텔레그램 이용자는 백신 증명서 10장을 $200에 팔고 있습니다. 7만 명의 팔로워를 지닌 한 트위터 이용자는 대학 재학 중인 딸이 인터넷으로 $50를 지불했고 중국에서 백신 접종 증명서 2장이 날아왔다고 말해 논란입니다. 대학 측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데요. 테네시주의 밴더빌트 대학은 제출된 접종 증명서가 기록의 진위를 확인할 때까지 재학생 등록을 연기한다는 방침입니다. 미시간 대학교는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자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소동이 벌어지는 이유는 미국의 백신 접종 증명서가 종이 쪽지 한 장으로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백신 접종 단계에서 증명서 제작 및 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던 탓으로 현재까지도 백신 접종을 마친 개인에게는 접종자가 종이카드에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어떤 백신을 접종했다고 펜으로 쓰고 서명한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이런 까닭에 인터넷에서 가짜 접종 증명서를 쉽게 구할 수 있으며 가짜를 제출해도 진위 확인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교육계에서는 대학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백신 접종 증명서 진위를 확인하는 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산불 소식입니다. 한 달 가까이 산불이 진화되지 않으면서 캘리포니아주 역사상 두 번째 큰 규모로 발전한 이번 산불이 재앙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딕시로 명명된 이번 산불로 현재까지 샌프란시스코 북동부 산림 48만 9,287에이커가 불탔습니다. 49만 에이커는 765평방마일, 약 1980제곱킬로미터로 멕시코 캔쿤 섬과 맞먹는 면적입니다. 딕시는 26일째 꺼지지 않고 있는데 현재까지 약 21% 진화됐습니다. 산불 딕시는 지난 8일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가 돌아오며 그 기세가 한층 더 강해졌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4개 카운티에 걸쳐 진행되는 산불 진압 작전에는 5천여 명의 소방관 및 관계자들이 동원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소방국 에드윈 주니가 대변인은 베테랑 소방관마저도 이번 산불이 전례를 찾기 힘든 지독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화재 진압을 펼치는 대원들의 애로를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역대 최악의 산불은 지난해 번져 100만 에이커를 태웠는데요. 1년 만에 이 참담한 기록이 깨어질지 모른다는데 캘리포니아는 물론 전국의 국민들은 몸서리치고 있습니다. 산불의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국은 지역 전기 회사인 PG&E 측이 소유한 송전탑에서 튄 불똥이 그 원인이었을 가능성을 놓고 수사 중입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이 평범한 산불을 초대형 산불로 키웠음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연이어 발생하는 산불에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연방정부, 환경단체들은 기후대책 마련에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새롭게 다지고 있습니다. 거액의 복권에 당첨된 한 가정이 비극으로 무너졌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돈에 묻혀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급기야 남편이 아내와 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혹한 사건으로 번졌다는 소식입니다. 오클라호마주 소도시 칼라라에 살던 조 도나토 씨는 지난달 30일 아내 티파니일, 딸 리엔과 함께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딸은 발견 당시 중상을 입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사건 당시 다른 자녀 3명도 집에 있었지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내인 티파니일 씨는 지난해 11월 캘리포니아주에서 즉석 복권을 구입해 $200만 당첨됐습니다. 힐 씨는 동거 상태이던 도나토와 결혼하고 아이들과 함께 오클라호마주로 이사했습니다. 그러나 당첨금을 놓고 남편과 갈등이 불거졌는데요. 가정폭력으로 이어지고 이혼 얘기까지 나왔다고 전해졌습니다. 유족 측 변호사 테레사 맥기는 복권 당첨금이 부부간 다툼의 핵심이었으며 아내는 남편과 관계를 끝내고 싶어 했다고 전했습니다. 부부의 유산은 주 당국이 보호하고 있는 생존한 세 자녀를 위해 신탁기금에 맡겨질 예정입니다. 유족은 또 모금 사이트 고펀드미에 죽은 아내와 딸의 사진을 올려
남은 새 자녀를 지원하고 장례식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뉴스톡도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